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뭐 부패수사처, 그리고 과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뭐 이런 이름으로 이름은 조금씩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여기는 범죄수사처가 아니고 이제 부패수사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은 두 가지 이 법안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볼 텐데, 우선은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우선 수사 대상을 보시죠. 수사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그리고 장성급 이상의 군인 뭐 등등등 해서 전체 정원 기준으로 정원을 꽉 채웠다고 칠 때 7,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가족까지 포함이 되죠. 그 가족이라 하면 이 고위공직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은 부모와 자녀죠. 다만 대통령은 범위가 더 넓어요. 대통령은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크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니까 대통령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은 더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기소는 이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전부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소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판검사와 경찰까지만 기소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이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그래서 검찰청에 근무를 하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끔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를 대표하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그리고 여야에서 각 2명씩 해서 토탈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적 구성은 처장, 차장 외에 수사처 검사, 권은희 의원안 그리고 백혜련 의원안 둘 다 수사처에 검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내에 검사를 두게 되어 있고요. 수사관 숫자는 두 가지가 좀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수사관을 30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은 40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안이 수사 인력은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해놨죠. 자, 그럼 이 공통점 보셨고요. 차이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이점이 이제 핵심이죠. 먼저 기소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가 있으니까 공수처 검사가 절차를 거쳐서 바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부여를 했고요. 다만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한 번 더 뒀죠. 기소심의위원회는 이제 일반 국민으로 7명에서 9명까지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소권 남용, 여기 역시도 이제 현행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름 장치를 만드는 차원으로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권은희 의원은 이제 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 3단계 또는 4단계인데 2단계까지는 양쪽이 다 같아요.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럼 그 지명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뭐 일반 장관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꼭 동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두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바른미래당 안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지명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근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절차상 끝난 것이 아니고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야당이 반발하거나 이런 사유를 통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부동의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게.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거치게 돼 있죠. 아마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일반 장관 후보자와 달리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안은 대통령이 검사 임명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에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다만 이 민주당 안에 보면 전직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5명 중에 12명까지는 전직 검사 출신을 임명할 수 있지만 13명 이상은 검사 출신이 아닌 제야의 뭐 판사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또는 이 관련된 형법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한테 인사권이 있습니다. 검사 임명권이 공수처장한테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달리 전직 검사를 전원으로 채워도 가능하게끔 법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공수처장에게 있느냐, 이것도 두 법안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별개의 인사위원회입니다. 이 대통령이나 공수처장이 검사 임명권 행사를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양쪽이 다 대체로 같아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데 민주당 안은 법무부 차관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바른미래당 안은 법무부 차관 대신 대한변협회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존중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안은.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민주당 안보다는 폭을 좁게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우선은 뭐 지금 양쪽이 모두 공이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러니까 검사, 판사, 경찰, 공무원 외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기소권을 공수처에서 갖지 않도록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도록 그렇게 쌍방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좀 애초에 법안 발의할 때 그렇게 발의가 돼 있고요. 원래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다른 고위공직자 그 가족에 대해서 그 기소권을 주자라는 게 최초에 아니었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태우자 하고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7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야에서 각 2명씩 임명을 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 추천위원 정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을 해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분의 4가 넘어가려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죠. 또는 7명 전원이 찬성을 하거나. 다시 말하면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 2명만 반대를 해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이 추천위원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장치도 마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기소권 없는 반부패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먼저 들고 나온 건 아니고 바른미래당 이제 권은희 의원 안에도 기소권은 있거든요. 공수처에. 마찬가지로 그 검찰, 검사, 판사, 경찰 공무원 정도까지지만 기소권이 있고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기소를 하게 돼 있기는 한데 권은희 의원이 이제 지금 한국당하고 워낙 이 민주당하고 첨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 자기가 낸 안에서도 더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권은 주지 않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그래서 수사권만 갖고 수사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소가 필요하다 하면은 검찰에 의견을 달아서 이첩을 하는 걸로. 그래서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후퇴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국당에서 받는 이런 모션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기소권을 주지 않고 반부패 수사청을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타협안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면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처 그 법안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거를 누군가는 그래요. 야, 지금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특수부 폐지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직접 수사, 인지 수사는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공수처에는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라고 하냐. 그럼 여기도 또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권력이 분산돼서 서로 견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상호 견제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 그 비판이 지금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의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야 그 검사가 자기들끼리 기소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봐주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공수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그럼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 이런 사람들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를 하냐? 그거는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리 물러나도 기소 독점권은 뺏기지 않으려는 이 검찰의 기득권 보호 논리가 여기서 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17년을 걸려가면서 힘들게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또 기소권마저 전혀 또 부여를 못하고 애초에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야 그럼 국회의원을 빼자. 안 봐도 비디오죠. 자기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수 빠지고 다만 사정기관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권을 공수처에서 갖도록 이렇게 후퇴한 안이 나온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기소권을 다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또 후퇴한 안이 계속 후퇴를 하면서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안이.